여러분은 콜드 시어링을 아십니까?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온 분들이라면 리버스 시어링, 수비드, 홍피 등 다양한 스테이크 조리법을 알고 계실 겁니다. 무려 5개월 전 화학 전공의 요리사가 발명한 방법으로 기름도 좋은 팬도 강력한 화력도 필요하지 않은 조리 방법입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이건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체크살인데요. 이 레시피에는 3cm 이상의 두꺼운 고기가 필요합니다. 우선 키친타올로 겉의 수분을 제거한 뒤 후추만 살짝 뿌려줍니다. 소금을 뿌리지 않은 이유는 삼투압 때문입니다. 소금의 염도로 뿌린 순간부터는 고기에서 수분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일반적인 팬 시어링은 강한 열로 수분을 바로 증발시키겠지만 예열을 하지 않은 콜드 시어링에서는 고기가 삶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집에 있는 코팅팬 아무거나 가져와 고기를 바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 중불 정도로 불을 킨 후 2분 동안 구워줄 겁니다. 2분이 지나고 한번 뒤집어준 후 그대로 2분 동안 구워줍니다. 아직은 마이야르가 발생할 만큼 팬의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삶아지는 듯한 모습이 될 겁니다. 또 2분이 지나면 고기를 뒤집은 후 불을 가장 약불로 줄인 후 2분 간격으로 뒤집어가며 구울 겁니다. 약불로 천천히 고기를 익히다 보면 고기의 지방이 녹아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빠르게 마이야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스테이크를 구울 때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내부 온도입니다. 하지만 고기의 탄력이나 감으로 알기에는 고기의 종류나 원육에 따라 굽는 시간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온도계입니다. 전 이번에 미디움으로 구울 것이기에 47도쯤에 고기를 빼줄 겁니다. 레스팅 과정 중에도 고기의 내부 온도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목표 온도에서 10도 정도 낮을 때 고기를 빼주면 얼추 맞게 됩니다. 10분 정도 구워준 고기를 5분 정도 레스팅을 하자 58도에서 온도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콜드 시어링의 매우 큰 장점입니다. 낮은 온도로 조리했기에 고기 안에 수분이 많이 이탈되지 않아서 육즙 손실이 거의 없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상당히 고른 굽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팬 시어링 시에 회색빛의 부분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지만 70% 이상이 분홍빛을 띠는 모습입니다. 이제 콜드 시어링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그럼 다른 조리법들과의 차이와 조리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젠 마이야르 반응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스테이크의 물기를 왜 제거해야 하는지 실온에 미리 빼놓는 게 의미가 왜 없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일반적인 팬 시어링은 180도 이상의 고온에서 고기를 구우면 마이야르를 발생시킵니다. 마이야르는 당과 단백질이 높은 고온에서 반응을 일으켜 새로운 화합물이 되는 새로운 맛과 향을 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요리사들은 온도가 높은 팬에 고기를 굽는 것을 정석으로 택하고 있죠. 하지만 180도 이상에서 마이야르가 잘 일어나는 것이지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된장이 갈색인 것, 바베큐가 검은색으로 나오는 것도 마이야르 반응의 일종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콜드 시어링에서 마이야르가 일어났던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일반적으로 조리 시 120도부터 마이야르가 효과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발견해냈습니다. 차가운 팬에서 120도 이상까지 열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동안 고기 겉에 수분은 날아가고 천천히 마이야르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게 바로 콜드 시어링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스테이크, 바로 리버스 시어링과 원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리버스 시어링 역시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며 겉에 마이야르보다는 내부 온도를 먼저 맞추는 조리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콜드 시어링은 굽는데 10분, 레스팅도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 차이는 어떤 열을 썼냐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열은 크게 전도, 대류, 복사열로 구분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 전도가 가장 열의 효율이 높죠. 전도는 고체에서 고체로 전달되는 열을 말하기에 큰 손실 없이 빠르게 열을 전달해 콜드 시어링이 조리법이 짧은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반면에 리버스 시어링은 액체나 기체에서 고체로 전달되는 대류열을 말하기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원리를 종합해봤을 때 콜드 시어링은 팬 시어링과 리버스 시어링의 중간 지점에 있는 조리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 시어링만큼의 크러스트를 보일 수는 없겠지만 리버스 시어링처럼 고른 굽기를 만들 수 있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도 거의 필요하지 않으며 좋은 팬도 필요하지 않은 굉장히 합리적인 조리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맛에서는 콜드 시어링이 가장 떨어지지만 특정 상황이나 스테이크를 많이 다뤄보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 보입니다. 이번 영상을 찍기 위해 오랜만에 외국 서적도 찾아보고 옛날에 많이 보았던 푸드랩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밌는 조리 방법이 나타난다면 과학적인 영상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재밌는 요리로 찾아오겠습니다.